작가들이 힘들게 만든 웹툰, 만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밤토끼로 불린 기업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는데 불법 수집한 콘텐츠 수십만 건을 다른 불법 사이트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급격히 성장한 어른아이닷컴입니다. 웹툰, 만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트로 월 평균 방문객만 780만 명에 이릅니다. 사이트에 도박, 성매매 배너 광고를 하고 싶다는 업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운영진은 2년 동안 광고료 등으로 12억 원을 벌었습니다. 주목할 건 진화한 범죄 수법입니다. 이들은 중국에 회사를 차려 콘텐츠 게시 작업을 전담하는 직원 8명을 채용했습니다. 몇몇 개인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가 아예 기업 형태를 갖춘 겁니다. 종합 운영업체를 설립을 했고 현지 종업원들에게 특별 승진 또는 심사 승진, 퇴직금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적극적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제2의 밤토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집한 불법 콘텐츠는 같은 목적을 가진 업자들에게도 넘겨졌습니다. 단돈 60만 원에 26만 건의 웹툰, 만화 등을 또 다른 불법 사이트에 팔아 넘긴 겁니다. 콘텐츠의 불법 공유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피해 규모는 어림잡기조차 힘들 거란 게 웹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주범 38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불법 사이트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지역 화폐,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말하는데요. 돈의 역외 유출을 막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며 전국에서 60곳이 넘는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지역 화폐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화폐 홍보 동영상입니다. 지역 내 어디서든 사용만 하면 쓴 금액의 6%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IC카드 형태의 인천 지역화폐입니다. 저는 인천시청에 연락해서 촬영용으로 받아봤는데요. 모바일 앱을 깔고 카드를 받은 인천 시민들은 이 선불식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지역 가맹점에서 쓰게 됩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각각 4%와 2%, 모두 6%를 지원한 데다 각 구군별 인센티브 4%를 더하면 최대 10%까지 쓴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입 이후 5달 만에 가입자 17만 명, 발행액 330억 원을 넘기며 인천 시민의 지갑 속을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만 원을 충전을 해서 10만 원을 쓰시게 되면은 점포에 가서 쓰시게 되면 바로 6천 원이 되돌아옵니다. 캐시백 형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고 돈 버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인천을 비롯해 국내 69곳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사용 중입니다. 지역 소득이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최근 열리고 남구와 동구 2개 지자체가 도입을 준비 중인 정도입니다. 지역에 있는 골목 상권 또 전통시장 경제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부산시는 지금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서 다만 카드가 아닌 온누리 상품권 같은 종이 형태로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번거로운 가맹점 모집, 부정 유통 등에 대한 우려는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지역 화폐. 전국 7대 광역시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의 지역 화폐는 언제쯤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국산 화장품의 출발지 부산 화장품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부산 산업열전 민성빈 기자입니다.
고부상들이 북을 동동 치며 크림의 일본식 발음인 구리무를 외친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동동구리무. 왔어요. 동동구르마. 자, 빨리 가요. 광복 전후 유행했던 화장품입니다. 다음 중 최초의 국산 화장품을 골라보세요. 수입이 아닌 최초의 국산 동동구리무인 럭키크림입니다. 1947년 부산 기업인 라키화학에서 만든 제품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시초가 됐습니다. 또 라키화학은 또 이 뚜껑을 부서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최초의 합성 수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건 또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의 원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3조 5천억 원. 한류 바람을 타고 4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부산의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비중은 아직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한 CGMP 지정업소인 아마란스 화장품.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지역 최대 화장품 기업입니다. 매출 대비 7, 8%의 연구개발 투자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술을 자꾸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세계적인 기술과 함께 견주어서 앞서가는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 화장품은 국내 선두권을 달리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성들도 피부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화장품 시장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시연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최근엔 남성용 화장품도 다양한 원료가 추가되면서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창업한 화장품 업체인 강스 코스메티크. 200여 가지 원료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화장품 제작, 위탁 주문 생산, 수출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바다의 해양 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톱니 모자반의 주름 개선, 미백 효과가 상당히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톱니 모자반의 이제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그다음에 크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산 제품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며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 마련된 부산 화장품 공동 매장에도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용 화장품이 많이 특화되어 있고요. 특히 원료로 보면 부산 해양 생물의 수산물을 원료화해서 다시마, 미역, 모자반 같은 그런 종류의 원료들을 화장품화 시킴으로써 부산시는 공동 생산시설 구축과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화장품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금정구가 당초 설계대로 확장하지 못해 주요 도로 기능을 잃은 서동로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일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금정구가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과 4호선 서동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는 내용인데요. 신문은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데다 시와 사전 교감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는 내용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구면입니다. 부산시가 재정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버스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지원금의 집행을 포함해 준공영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기로 했는데 업체 예산 사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경우 환수 절차도 조례에 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사직 야구장 노후 문제와 관련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주 롯데 측에 사직구장 재개발과 관련해 사업안이 있으면 시에 제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롯데가 사업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사직구장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시가 오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북한 개방형 야구장 계획까지 접고 새 야구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사업자인 롯데의 사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해 신공항 추진에 대한 기존의 강경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 검증단에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검증단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던 것에 비해서 수위가 상당히 낮춰진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위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은 폭염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만큼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28도까지 올라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워지는데 미세먼지 상황까지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쪽과 영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3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먼지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한낮에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양산 31도, 울산 33도, 거제는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는 비는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만큼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24회 바다의 날 행사가 오후 4시 모룬대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열립니다. 해안가 정화활동과 취업 방류, 해양 오염 사진전과 각종 체험 행사를 통해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이의를 다지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 한국사회 혐오 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후 3시 백스코 이전시장 321호에서 열립니다. 차별과 혐오의 배경과 양상, 대응이란 강연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혐오 표현의 개념과 현상 진단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뒤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2019 부산 중소기업인 대회가 오전 10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열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본부 주재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부산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9 부산시 지적측량 경진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삼락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지역을 선정해 현황을 측량하고 측량 결과를 제출하는가 하면 지적측량 최신 장비도 전시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51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륙도선이에요. 이게 뭘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트램 오륙도선 건설 절차가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부산 남구 경성대 부경대역부터 이기대 입구를 거쳐 오륙도 SK이마트까지 5.15km 구간의 건설될 예정인 오륙도선은 오늘 2022년 실증 운영 완료, 2022년 개통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하철 정거장 한 4-5정거장 정도의 거리가 네. 트램이 생기는 건데 최초여서 시민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기대에 금방 가겠다, 이제 편해지겠네,
의료도까지 직행 생겼다와 같이 트램이 설치되는 용호동 주민들은 트램 설치가 반갑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라는 네, 글도 맞습니다. 있었네요. 그래서 뭐 차가 더 막히겠다. 굳이 여기에다가 진짜 A도 필요 없는 구간인데 교통지옥 시작이다와 같이 걱정 섞인 댓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기는 건데 자칫 더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기다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저 구간에서 트램을 탄다고 증시 구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대에서 용호동 가는 버스가 많아서 교통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도 아니다와 같이 댓글로서 좀 우려들을 총정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56도선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정사진이에요. 이건 뭐예요? 네.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세상 힙한 부산 여행 단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와중에 네, 지금 선글라스를 거꾸로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센스 넘치는 이 여행 사진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많이 줬는데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꼭 이렇게 나도 찍어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보다 더 잘 찍을 수 있다면서 승부욕을 불태우는 귀여운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친구들과 이런 사진 찍어두면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 혹시나 더 멋진 사진 찍으신 분들은 저희에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30도. 설마 기온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온 이야기가 맞는데요. 5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후반으로 가면서 이번 주도 점점 더 기온이 오르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더워져 버리면 어떡하냐 하는 좀 푸념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옷장에 있는 제 봄옷들은 맞아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 옷을 사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외에도 물만주 생성 준비 중 히, 난 슬라임이 되겠어? 나 죽으러 간다 잘 있어라. 이래도 시민공원 얘기가 나오나와 같이 더위를 좀 투정하는 귀여운 댓글들도 엿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물만두 생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녹아가지고 이제 만두처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자신의 몸이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올 여름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요즘 또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올 여름 모두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지난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산항 인력 공급 업체 직원인 척 명의를 올린 뒤 수년간 월급만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신항 인력 공급 업체인 N사에 배차 반장 명의를 올려두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사는 항운노조가 터미널 운영사에 독점적으로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 검찰은 항운노조 B 지부장이 동생인 A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40분쯤 동구 자성대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택시가 충돌해 택시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두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기장군 철마면 부산 외곽순환도로 창원 방면 철마 4터널을 달리던 18톤 화물차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 뒤를 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59살 유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터널을 가득 채운 연기로 운전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멀쩡한 사람을 수술한 뒤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험 사기 브로커로부터 장애 인증을 발급받도록 무릎 수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수술로 인한 후유 장애가 생겼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줘 이들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패해 3연전을 모두 내주며 7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선취점을 낸 기아를 상대로 3회 동점을 만들며 추격하는 듯 했지만 4회와 6회 추가로 점수를 내주며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롯데 선발로 나선 김건국은 4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제 몫을 했지만 타선이 4안타로 침묵하며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리그 최하위로 떨어진 롯데는 오늘부터 사직구장에서 LG와의 주말 3연전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교육청 관내 초중학생 708명으로 구성된 부산 선수단이 내일부터 4일 동안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합니다.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모두 36개 종목에 참가하며 수영과 유도, 레슬링, 요트, 자전거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 21개 등 메달 70개 안팎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의 경우 화명중 3학년 권혜준 학생이 자유형 200m와 400m 등에서 2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전거에선 사하중 이찬영 학생이 200m와 500m 독주, 단체 스프린트 등에서 3관왕에 도전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 오후 부산 지역 대부분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3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햇볕이 강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실외 활동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부산 지역에는 이달 들어서만 모두 4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배제하면서 지역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어제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상업주의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어제 부산 진여상과 부산여상 등 3개 학교에서 부산 지역 상업정보 관광계열 15개 학교 5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2019 부산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대회에서는 평소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회계 실무와 금융 실무, 전자상거래 실무 등 1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 해운대구 수영만 인근 해상에서 상반기 2차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훈련 참가자 110명과 경비함정 7척이 투입된 가운데 여객선 화재와 테러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해상 사격 훈련 등 13개 항목의 종합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공장 야적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야적장에 쌓여있던 폐기물 더미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위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부산은 폭염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오르는 만큼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28도까지 올라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워지는데 대기질까지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서쪽과 영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며 낮부터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는 비는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만큼의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